안녕하십니까. 음, 부동산 욕망학이라는 주제, 부동산 욕망학이라는 책을 한번 서술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얘기는요, 그닥 바람직한 얘기일 수도 아닐 수도 있죠. 부동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집,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가정을 꾸미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장소,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면요, 그닥 인식이 좋지가 않죠. 물론 부동산에는 집과 땅이 있죠. 자, 좋은 얘기, 행복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소재하는 공간으로서의 집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그냥 공간으로서의 집이라면 좋겠는데 이 집값이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한마디로 미쳤다고 그러죠. 미친 집값이 지금 서울, 이제는 지방까지 확산됐습니다만 지방만의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다 후퇴하니까 우선 기업들이 다 쓰러지면요,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가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산 버블이 일어나고 그 결과 집값, 주식가격, 채권 가격이 다 뜁니다. 문제는 좋은데요, 주식은 없어도 삽니다. 집은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집값이 뛰면 뭐 모든 국민이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고 집값이 다 비슷하다면 집값이 뛰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주택자가 43% 정도다. 집값이 뛰면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집값이요, 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서울의 집값은 중위가격 기준으로 5억에서 10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냥 시장 가격으로는 이것도 낮게 친 거죠. 올랐어요. 뭐 정말 정신없이 올랐습니다. 소위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어요. 과연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확산돼서 지방에도 부지기수로 오릅니다. 1억, 2억, 3억 막 오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참 할 말이 많죠. 그런데 사실 답답한 것은 정부는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비전, 책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엄청나게 쏟아냈지만 다 아다시피 집값은 계속 올랐다. 자,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죠. 문제는 앞으로도 또 오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강남에 최소 5천, 7천, 이제 1억짜리 아파트가 많이 나타났죠. 평당. 앞으로 또 오를 것인가? 이거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또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욕망학이라는 이름으로 욕망에는 가격이 없다 이런 부제를 지켜봤는데, 앞으로 부동산 욕망학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계속 올려볼까 합니다. 자, 강남의 집값이 평당 1억이다. 1억이면요 3.3제곱미터 아니 평당 3.3제곱미터죠. 한 평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기역자로 누웠을 때 사람이 네 사람이 발과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사각으로 누우면 그게 한 평입니다. 일전에 그걸 한 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발 좀 넓어지면 신발 놓는 신발장 하나가 1억이죠.
신발장 하나 1억입니다. 소위 말하는 베란다, 발코니 이런 것도요, 몇 평대죠. 그것도 몇 억입니다. 물론 이거는 서비스 면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1억이요. 우리가 벌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우리 도시 근로자 평균 급여가요, 한 가구당 350, 400 정도 되나요? 그러면 가구당 평상적인 통상적인 일반적인 지출이 얼마냐? 250, 350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균을 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평균을 내면요.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 힘들어요. 10년에 산술적으로 보면 한 1억 정도 모읍니다. 뭐 복리로 계산해서 요즘은 금리가 없으니까 8, 9년, 7, 8년을 모아야 1억을 모으는데 열심히 한 가장이 열심히 7, 8년 모아서 요렇게 신발 넣는 신발장 하나 사면 끝이죠. 그것도 시멘트 바닥이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요, 이만한 한 평의 시멘트 바닥 한 평에 따른 땅 대지 지분은요, 용적률이 250%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용적률이 100%면 땅 한 평에, 건물 한 평에 땅 한 평이 되는 겁니다. 그게 100이죠. 용적률이 200%면 건물 한 평에 땅은 반평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용적률이 최소한도 아파트는 250, 300이니까 자, 3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봤자 일반적으로 3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봤자 자기 땅은 7, 8평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다. 앞으로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인가? 오를 것이다. 왜? 유동성, 풀린 유동성을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갑자기 해소할 수 있는가? 어렵다. 금리 올릴 수 있는가? 어렵다. 기업들이 못 배겨납니다. 경제가 죽습니다. 세금 올릴 수 있는가? 많이 못 올린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압박받을 일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재산세를 많이 올렸다 하지만 이거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뭐 매스컴에서는 소위 난리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5억에서 10억 됐다고 했는데 재산세 평균에서 150에서 200 되기도 어려울 겁니다. 자, 집값이 오르는 것은 몇 억씩 오르는데 재산세 1, 2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요? 그거요, 정권이 바뀌면 세대가 자꾸 바뀌고 그 겁낼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집값이지만 이 집값이 떨어질 요인이 별로 없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려는 의지가 없다. 의지가 있더라도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집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원래. 그래서 정부는 뭘 해야 하느냐면은, 정부는 집을 많이 지어줘야 돼요. 많이 지어서 임대 아파트를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가 아니라 정부 주도에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땅을 공용 수용하고 거기에다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지속적으로 다양 공급하면 됩니다. 정부가 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 강북의 집값을 잡겠다, 이게 정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집은요, 딱 두 가지. 하나는 재산으로서의 기능, 하나는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정부는요, 재산으로서의 기능은 시장에 맞게 되면 시장을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 정부는 이 정부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시장을 계속 건드리니까 이 시장이 화를 내가지고 더 올라가는 겁니다. 시장은요, 자본주의에서 시장은 최소의 정부를 요구합니다. 규제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해요. 그래 경쟁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요, 혼동을 해서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택을 공공주택인 것처럼 혼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격을 규제하고 이걸 어떻게든 공공으로 돌리려고 법률을 만들어서 법규를 만들어서 전세를 뭐 못주게 하고 준전세를 뺏지를 못하게 하고 이거 엉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를 주든 말든 임대를 올리든 말든 국가는 뭘 해야 되느냐. 집을 지어줘야 돼. 집을. 공공 임대주택, 국가의 소유인 임대주택, 개인에게 무료로 거의 무료로 주다시피 하는 주택을 줘야 됩니다. 뭐 완전히 무료일 수는 없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20조, 30조, 한 5년에서 장기적으로 10년만 하면요, 집없는 사람에게 거의 다 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투자한 금액은 그 월세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부의 수입으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건데,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서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래 놓고는 서울 시내 2,500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합니다. 뭐 상가를 개조해서 호텔을 개조해서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그래요. 이것은 무슨 소위 말하는 애들이 말하는 세발의 피죠. 이거는 은발의 오줌 누기 식밖에 안 됩니다. 이거요 아무 효과가 없죠. 그냥 여기 달동네를 다 수용해서 여기 70점 80점으로 많이 올리면 됩니다. 시내 역세권에 디자인 이쁘게 하고 또 관리해서 그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과 의무를 철저하게 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임대주택 훼손하는 사람들은 자격 박탈해서 내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청사진을 다 그려서 앞으로 10년 내에 서울에는 혹은 지방이라도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책임지고 월세 20만원, 30만원, 10만원 아이를 낳으면 세금도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공급하겠다. 그래서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르는 추진 세부 계획, 재정 계획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득권이 날리겠죠. 집을 1600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를 못 넣죠. 큰일 납니다. 정치권이요, 기득권 세력에 밀려서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지만 꿈을 꾸지 않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 결론적으로 정치, 정권, 정당이, 정치가가 자기의 표 계산을 하면, 시민들을 정말로 생각하지 않고 표 계산을 하면, 그래서 임대주택을 앞으로도 공급하지 않으면 집값은 잡을 재간이 없습니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서울 시내 7, 8만 가구가 필요한데 2, 3만 가구 뺏기 공급을 안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요. 서울시에서 설명하는 설명은 믿을 바가 못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 시내 다니다 보면 아파트 건설 현장 못 봅니다.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어요. 일산분당처럼 공용 수용을 해서 그냥 막 지어주면 됩니다. 안 될 것 없어요.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와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호응을 얻어내면 됩니다.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것도 이제 일본처럼 인구가 앞으로는 줄겠죠. 줄면 저 도시 외곽에다 지어주면 안 됩니다. 저기 떨어진 도심에서 떨어진 데다가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앞으로 다 빕니다. 서울시 중심으로 시청이나 아니면 강남권 중심으로 30km 밖으로는 앞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 1000만 채가 빈채거든요. 빈집이거든요. 그래서 도심에 가능하면 쾌적한 디자인이 잘된 녹지 공간까지 갖춘 고층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는 앞으로 계속 올 것이다. 부동산 욕망학 1탄으로 이렇게 우선 서울 집을 사야 하나? 집값 오를 것인가? 라는 문제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